연말정산 시즌 뭐 시작한 곳도 있고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떤 불만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의 그 지갑 자체가 상당히 얇아질 것 같다. 이것이 가장 이제 근본적인 불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전체 내는 그 세금 액수는 사실상 커다랗게 차이가 이제 없다. 왜냐면은 매달 사실은 이제 덜 냈고 그래서 이번에 환급되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전에 있는 내 그 지갑이 점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연말 정산을 계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그 항목이 더 많아져 갖고 복잡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건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 돈이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부 대책을 한 1분 뒤에는 나올 텐데요. 지금 미리 알려진 거 그리고 또 어제 정부 당국자가 얘기한 걸 보면 지금 적게 걷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 대책은 그럼 미리 많이 걷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에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을 과연 솔직하게 얘기할까? 어떤 부분이냐면 애초에 정부가 이 세금 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갔던 부분이 5,500만 원 이하는 아무 상관없고요. 끼케야 5,500만 원 이상은 한 2, 3만 원 낼까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갔어요.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배신감이나 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고 이 세금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어떤 해명 내지는 사과가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좀 국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아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또 이명박 정부 2012년 때 그 세금을 거두면서 임금 인상 못하고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원천 징수액을 조금 줄여서 받은 그런 착시 효과를 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근본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지, 그걸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자체를 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되게 의아스러운데.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닌데 마치 돈을 많이 더 받게 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야 빨리 그 빚 끌어다라도 어떻게든 소비 많이 써. 그 다음에 책임은 또 내가 고스란히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돌아온 거고요. 이번 연말정산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뻔하고 나가는 것도 뻔한데 들어오는 게 뻔하고 나가는 게 뻔하다는 유리지갑인데 왜 나는 이렇게 투명하게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되느냐.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도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2배 이상 늘어나서 30분 입력하는 사람이 90분씩 입력하고 있고 그 항목들 일일이 다 맞추다 보면 내가 어디다 이 돈을 썼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보통 서민들, 보통 직장 생활하는 분은 수입도 딱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왜 그게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다 입력을 하고 나서도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엄청난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진짜 고약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뭔가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자녀가 6세 이하인 그래서 막 아기 낳은 사람들 그다음에 또 40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과장이니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연금을 이제 쌓아놓지 않으면 은퇴 준비를 못하는 그런 50대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전폭적으로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 더 고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더욱더 여유를 갖게 되고 차근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또 고약한 게 있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를 정부가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둥이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둘, 셋 낳은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또 세액공제로 돌렸거든요. 원래는 소득공제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출산 얘기를 입에 밥 먹듯이 하면서 심지어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면 싱글세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다둥이들이 받는 혜택을 더 줄이는 식의 세법 개정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참 어이없는 방향인 거죠.
사실상 지금 싱글세는 도입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잠시만요. 예. 지금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왔는데요. 어떤 보완 대책을 발표할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후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총리 다음 일정 관계로 질의 질문은 한두 개 정도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세대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총리께서 브리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근본 연말 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 공제 제도를 세액 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 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 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은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천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 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EITC, 또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저소득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전체적으로 약 9천억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2015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이 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천억 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현행 연말 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